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요즘 뭐 국제뉴스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뉴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 전쟁. 네, 뭐 저나 아내나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계속 그 우크라이나 참상이라든지 러시아가 왜 공격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세계가 전부 다 하나로 좀 뭉쳐서 러시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운이 감도는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죠. 화상 연설을 했는데 무기 대달라고. 무기 대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처음엔 60명 그랬다고 50명도 채 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또 많은 국회의원들은 건성으로 휴대폰을 보거나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서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것들을 매스컴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그 꽉 채워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가슴 아프게 듣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만장일치로 박수를 보내고 경의를 표하고 정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에 근데 뭐 다른 나라가 이랬다는 뉴스는 못 접했는데 한국은 정말 독특하게 국회의원들이 딴짓하고 300명 중에 겨우 한 50명 참석하고 마치자마자 기립박수는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갔다. 참 그걸 보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 반응들도 이런 사람이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게 참 부끄럽다, 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또 무슨 검수완박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야당에서 여당이 된 이제 집권당이죠. 집권당에서 중재안을 또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봤더니 검찰이 우리를 뭐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 거는 우리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안 받도록 하자. 이런 데다가 이제 합의를 했더니 국민들이 굉장히 욕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철회한다는 이렇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에 목표가 있고 관심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씀 Y자 선택에 있어서 그런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분노만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그런 게 있어서 나를 대표한 사람이 저런 걸 하니까 나는 저렇지 않도록 반성하면서 새롭게 나갈 건지를 우리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선생님께서 이런 뉴스를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모금도 하고 네. 텔레비에 보면 선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전쟁에 비참한 거. 네. 거기에 비하면 6.25는 더 비참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큰일 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고. 예. 6.25는 임진왜란 때 일어났나? 그런 정도. 벌써 네. 기억에서 그만큼 차가 얼마나 지났다고 그죠? 네. 이제 그게 나로서는 조금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신 그걸 경험한 사람으로서 걱정도 좀 되고 네. 좀 섭섭하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이승만 박사의 부인이었던 프란치스카 여사가 있어요. 네. 그분이 6.25가 나자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 사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그 수복할 때까지 이걸 계속 쓰셨군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관저를 네. 중심으로 찾아오는 사람 이 박사가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 다 적어놔. 말하자면 그 난중일기처럼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 그런데 내가 재밌는 거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은 갑자기 피난민이 대구 부산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도 내려오고 계속 남쪽으로 전라도 지방에서도 넘어오고 그리고 점령 안 당한 데는 부산 대구에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 가지고는
물도 다 못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수돗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100만 톤을 그 생산하던 시설인데 인구가 200만 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 갑자기. 네, 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국무회의에 하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안들을. 네. 상상력 많은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국무위원들에게 네네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시를 해요. 아, 대통령이? 물이 부족하면, 아껴 써라. 아껴 써라. 이것은 이제 아껴 쓰고 네. 디테일하게 어떻게 아껴란 말이에요. 밥 대신에 햄버거를 먹어라. 밥 대신에 햄버거를 먹어라. 햄버거도 만들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프란체스카 여사의 기록에 있다는 거지. 예. 야, 흥미진진한데요? 양치질을 매일 하고 세수는 이틀에 한 번씩 하시고. 아이고. 얼마나 절박해서 국무회의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예. 세수는 이틀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빨은 매일 좀 닦고. 예. 나는 그걸 읽고. 네네. 야, 정말 감탄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해요, 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록된 것 중에 놀란 게 있는데. 네. 부산에서 그렇게 밀려가지고 국회가 북한에 잡혀간 국회의원도 있고 아직 피난 못 나온 국회의원도 있고 나온 국회의원만 부산에서 이제 임시국회도 열고 막 했어요. 야당 여당이 자주 싸워 그래도. 아, 거기서도 전쟁 중에도? 네네네. 전쟁이 싸우는데 만장일치로 안건 하나를 통과시킨 게 그 기록이 만장일치로. 네, 대충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국회의원들의 뭔가 신분이나 하여튼 받는 거나 이런 거를 보장한다 이런 거. 월급 올리는. 국민이 지금 전쟁으로 다 죽어가고 나라가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국회의원 여야가 모여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게 우리 월급 올리는 거. 이제 그런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오긴 시기가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근원적으로는 내가 들은 이 두 가지 예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 그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선생님, 두 번째는 굉장히 제가 쉽게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했는데, 첫 번째, 양치는 매일 해도 세수는 이틀에 한 번 하라. 이것이 기가 막히다고 한 이유는 뭐지요? 그때는 샤워한다든지 목욕한다든지 이런 것도 힘들 때예요. 그렇죠. 네네네. 일상생활에서 6.25가 아니라도 해방 후에 그 이제 6.25가 날 때까지 나는 목욕탕은 추석이나 그 설대야 가는 거죠. 집에는 목욕탕 없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먹는 물이 없는데 그런 구체적인 그 국무회의에서 솔선수범하라고 얘기한 게 그게. 그러니까 현실과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지금 먹을 물도 없는데. 지금도 뭐 무슨 국무회의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러니까 정말 민생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고통스러워하고 현실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국무위원들이 완전히 무슨 뜬구름 미국에서나 있는 일을 양치는 매일 하되 씻는 샤워나 이런 것들은 이틀에 한 번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얼마나 지금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이 탁상공론처럼 이야기했는가 그런 말씀이신 거지? 아니지. 그러면요? 물이 귀하니까 그렇게 실천을 하라 그 얘기예요. 물이 귀하니까? 그럼 그렇게 애껴라 그 얘기. 네네네. 제가 반대로 이해를 반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인상적인 이유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줄 필요가 있는. 아니, 네.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북한이 그 양식이 모자랄 때 뭐 고난의 행군을 했다고 네네네네네. 비난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오죽해서 그 고난의 행군 그러면서 네네네네. 헐티드 졸라매고 그렇게 해서 먹도 안 하고 말이지. 우리도 그런 지경이에요. 그때.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양초질은 매일 하지만 세수한다고 말이지. 물도 적은데 한대야 해가지고 세수하고 네네. 이렇게 낭비하지 말라. 예, 구체적인 까지.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디테일한 얘기까지 국무회의에서 지시할 정도로 네. 물이 귀했다 그 얘기예요. 그 귀한 데 대한 구체적인 네. 우리가 그 행동 요령이 네네. 그런 시기에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를 연결하니까 말이 딱 맞아 들어가네요. 정말 물 한 방울 귀할 때 정작 합의한 거는 만장일치 싸우면서 합의한 거는 민생에 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월급을 올리는 거. 그럼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그때 있었던 관행 같은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나 지금 국회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편 생각하면 그 국회의원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대표 아닌가 생각하면 우리의 문화를 반영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못 뽑은 건데 잘못 뽑았다고 뭐 갈 수도 없어. 그 사람밖에 안 나오니까 누굴 뽑아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의식도 높아져야 되고 또 국회의원도 자기가 국민이 위임해주는 역할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걸 해나가야 되겠는가. 이거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안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쉬운 얘기로 비서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외국에는 그렇게 비서관이 많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사실. 비서관을 많이 준다는 거. 국회의원이 그게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비서관으로 채용해서 국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 전문가한테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이거 연구해서 참고 자료 다 찾고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얼마나 좋아. 이상적이죠. 지금 비서관 데리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뭔가 요분리 이해관계. 그렇지 뭐. 한 자리 이해관계든지 뭐 사돈 팔촌이든지. 이러니까 이제 원래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장일치로 치고 나가던 그 패턴이 지금도 모양만 바뀌었다 보는 거지. 비서관을 그 정도로 줬으면 말이지 학교 같으면 교수 밑에 조교를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연구 업적을 엄청 낼 수 있어요. 몰라요. 그 연구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눈을 넓게 뜨고 발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이제 국민들도 목소리를 좀 내고 그걸 위임받는 사람도 조심해서 이거는 국민이 위임한 역할이구나 아니구나 이래야 이제 이게 정치가 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근간으로서 선생님 저도 아버지고 또 제 아내는 어머니이지만 아이를 바라볼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장 대학교 들어가는 거, 취직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아이를 어떻게 정의롭게 키울 건가 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만들 건가 이런 긴 안목
보편적인 가치를 부모가 가지기보다는 당장 내 취직해서 먹고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거를 보다 보니까 내 발등을 보느라고 저 멀리 언덕을 그렇죠.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자란 자식 중에 똑똑한 애들이 뭐 이렇게 고시 합격하고 사회학교에 있다가 또 국회의원으로 선출돼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그 중에 뛰어난 자식들이 지역구 의원이 되고 전국구 대표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을 한다면 국회의원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낮은 안목, 바로 앞만 바라보는 우리 부모들의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 반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편 그 부모도 또 피해자다, 뭔가 근데 희생자다. 부모도 그 얘기 듣기 억울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도 그 배운 대로 한번 네네네네. 네. 그래 자꾸 생각하면 아담과 이브가 없어서 이거는 아, 네네. 확대된 얘기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처지에 놓였더라도 지금 경향은 이제 학력이 높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러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이 또 적어요. 많죠. 왜 그러냐면 네네.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네. 많이 뺏기니까 행복을 맛볼 시간이 별로. 네. 이것도 내가 어디 유튜브인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기자고 작가고 그래 그 사람이. 근데 재벌 회장하고 인터뷰를 네. 한 게 있는데 그 재벌 회장이 그래요. 내가 점심을 근사하게 사면 좋겠는데 네. 오늘은 선약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접을 못하는데 다음 기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궁금증이 생겨서 외국에서 바이아가 오나?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뭐 들어오라고 그러나? 뭐 이런 걸 생각했대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재벌 총수가. 그 오늘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가족하고 점심 먹고. 그래 그거를 이 기자가 감독해서 예. 어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 네. 말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전국적으로는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이거 장만하다 보니까 말이지. 행복할 시간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 재벌은 그래도 가족과의 약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 있었다는 네. 깨어 있었다는. 네. 선생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누리고자 하는 건 행복인데, 그렇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을 모으고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죠. 사회적인 요구가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네네네.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채우려고 하니까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시간을 다 뺏겨잖아요. 내 친구가 미국 와가지고 이사 노릇 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여행을 하면서 애들을 만나봐서 재밌는가 재미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내가 야, 미국까지 이렇게 돈도 월급도 많이 주고 말이지 환경도 괜찮고 의학 수준도 높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 뭐가 불만이냐 내가 그래서 월급 받아도 내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전부 렌트래. 집도 렌트고 차도 렌트고 뭐 이러니까 월말 되면 그 렌트 비용으로 자동으로 깎여나가면 손에 쥐는 돈도 없대. 렌트 인생이네요. 그러니까 외상 인생이에요. 외상 인생.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벌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소유 스테이투스가 높으니까 이 정도의 스테이투스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거든. 걸어 다닐 때인데. 그러니까 그것 장만하려니까 일을 또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그 요구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불행한 거예요. 네. 즐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거 하나 사느라고.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가장 좋은 거는 옛날 얘기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단다. 잘 먹고 잘 살았단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네, 네. 그 기본적인 것 이상은 그 조금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중에도 그래도 다 갖춰야 될 건 아니니까 선택적으로 이렇게 좀 아껴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아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많이 소비해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네. 가장이 월급을 타고 가정주부들이 전부 아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 돌아가게. 네, 그렇죠. 사줘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결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닌데, 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선생님이 행복하기 위한 자원과 수단을 얻느라고 정작 행복을 누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 하나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국회의원이 왜 그렇게 만장일치로 자기들 월급 올리는 것을 보느냐, 그 합의를 하고 지금도 그 형태가 이어지고 우리 부모들도 멀리 못 보고 앞에만 보고 하느냐 하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성찰, 거기에 대한 깨침,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왜 우리가 젤렌스키 대통령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박수를 보내고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줘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이렇게 정의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득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진다. 아이를 키울 때도 지금 푸시하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자유권을 주고 하는 것이 애가 성적은 약간 떨어질지 몰라도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게 아이에게도 유리하고 우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좀 근원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거든. 네네.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는데 네. 우리는 그런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워본 경험이 없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는 것은 과거 급제해가지고 뭐 배설 높고 네네네. 그 지금 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고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혹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건 아닌가? 뭐 물어보는 게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저도 그 선생님 대담하면서 우리가 말은 참 쉽게 한다 하시는 말씀이 내내 마음속에 맴돌곤 하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고지를 알고 나아가는 것이 워낙 근원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부족한 저도 돌아보고 좀 더 추스려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6.25 사변이 났을 때는 유엔군들이 이제 물론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채택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그 의회에 가서 영어로 연설을 한 거예요. 전부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 내용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맹세 그러면서 맨날 학교 가면 그것부터 외우고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끝구절이 뭐냐면 백두산 연봉에 태극기 휘날리고 하는 날 북진통일 이걸 엄청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겁이 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무기 줬다가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의 메모에 그런 게 있군요. 읽어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한국군에게 총을 달라요. 총을 안 주고 뭐 가지고 싸웠냐면 일본 사람들이 놔두고 간
그 90 총으로. 촉으로 아니, 그렇게 미국한테 무기를 대달라고 그러면 너가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그것을 뭐 무기는 대줄 수 없지만은 네. 우리가 가서 폭격해 주고 뭐 대포 쏴주고 네. 그런 거는 거절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계속 싸우는데 보면 그 이 박사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친지들한테 무기 달라고. 나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을 보고 네. 그 생각이 났어요. 그거 겹치네요. 네. 겹쳐서. 그런데 우리가 선뜻 그래 무기를 주겠다. 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치적 확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다른 관계가 네트워크가 네네. 너무 많아요. 글로벌 네네.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식량만 해도 그렇잖아요. 옛날은 다 자기 나라에서 먹을 만큼 자급자족했어요. 네네. 근데 요새는 농토가 큰 데서 기계화 해가지고 네네. 말이지 생산을 하면 생산량도 올라가고 질도 좋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밭대기를 가지고 농사를 하고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 사면 되는 거거든. 그게 글로벌이에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말이지 생각이 서로 틀린다고 그러면 너 나라한테는 우리가 양식 안 받아. 네네네. 이런 부분 우리는 굶어 죽잖아.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생각해서 결정을 하자니까 머리가 혼미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그런 글로벌 개념이 없었으니까 뭐 기립박수도 받고 이제 그랬지만 그래서 무기는 뭐 우리가 공급받지를 못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런 선생님 말씀으로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보인 우리에게 실망감 그 속에서도 참 그 나중에 정책적 결정이라는 게 국제적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 관객을 켜서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정치 역학까지 좀 고려하는 자세가 좀 성숙하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선생님과 나누는 너랑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